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 오래된 파편들 사이를 표류합니다. 행성이 되지 못한 잔해들, 수십억 년 동안 침묵 속에서 궤도를 그려온 물질들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의 기록입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점을 포착할 때, 우주선이 먼지 입자를 수집할 때, 그리고 돌멩이가 대기권에서 빛으로 변할 때, 우리는 단지 지켜볼 뿐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측정되었고, 기록되었으며, 조용히 보존되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증거는 축적되며,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4년 4월 초, 새벽이 오기 전 황도면을 향한 관측 카메라가 열렸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프레임을 보관된 별 영역과 비교했습니다. 차분 이미지에서 하나의 희미한 점이 측정 가능한 양만큼 이동했고, 그 움직임은 지구 근처 천체 후보로 기록되었습니다. 돔 안의 공기는 고요했고, 타임스탬프와 픽셀 위치는 깨끗하고 반복 가능한 증거로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견의 첫 순간이었지만 확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동일한 후보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유지되는 중앙 집중식 확인 도구에 나타났습니다. 위치 천문 보고서는 공식 아카이브로 이동했고, 추가 관측이 도착하면서 예비 궤도 솔루션이 개선되었습니다. 밤하늘 저녁의 관측소에서 같은 물체를 향해 렌즈가 돌아갔습니다. 각 관측소는 독립적으로 위치를 측정했고, 그 측정값들은 소행성 센터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소행성과 혜성의 위치, 천문 관측 및 궤도를 처리하는 공식 기관으로 설명됩니다. 흩어진 측정값들이 하나의 일관된 기록이 되는 곳입니다. 연속된 밤들 동안 관측소들은 위치 측정값을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기록에 입력될 때마다 궤도 업데이트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후보의 미래 위치는 더 좁은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한 확실성의 축적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데이터 포인트가 증가하고 궤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각 추가 관측과 함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기 충돌 가능성에 대해 업데이트된 카탈로그를 스캔했습니다. 위험이 주목을 요구할 때 결과가 게시되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는 센트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광학 또는 레이더 관측이 가능해질 때마다 업데이트되면서 가능한 미래의 지구 충돌에 대해 가장 최신의 소행성 카탈로그를 지속적으로 스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경에서 이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중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물체의 상태는 미확인에서 추적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서사적 강조가 아닌 일상적인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 이것은 절차였습니다. 관측, 보고, 확인, 카탈로그화입니다. 인간의 용어로 소행성의 탄생은 움직임이 기록되고 독립적인 시스템에 의해 합의될 때 시작됩니다. 발견은 한순간의 섬광이 아닙니다. 발견은 시간에 걸친 조용한 반복입니다. 돔 밖에서 별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번호가 할당되고 궤도 요소가 저장되고 추적 상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점은
이제 추적된 천체였습니다. 그것은 명명될 수 있고 다시 방문될 수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모니터링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미래 경로는 계산 가능해졌습니다.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지만 각 새로운 관측과 함께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소행성 추적의 기반입니다. 드라마가 아닌 지속적인 측정입니다. 인간 관찰자에게 증거는 데이터의 깨끗한 라인으로 나타납니다. 분석객의 위험과 발견은 같은 기반을 공유합니다. 시간에 걸친 끈질긴 측정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축적 속에서 확실성이 형성됩니다. 추적이 안정화되면서 두 번째 종류의 기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제된 취급, 해반환된 물리적 샘플입니다. 먼 거리의 물체가 실험실 보관함으로 가져와질 수 있었습니다. 궤도 솔루션에서 밀봉된 용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4일 작은 캡슐이 유타 시험 및 훈련 구역을 향해 하강했습니다. 회수팀은 시간 제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착륙은 운영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접근, 분리, 재진입, 낙하산, 회수, 청정 환경으로의 밀봉 운송입니다. 나아사는 캡슐이 2020년 10월 20일 터치앤고 이벤트 동안 소행성 베누에서 수집된 물질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반환이 아니었습니다. 병렬 보관 영상에서 다른 캡슐이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2020년 12월 5일 일본의 하야부사2 미션 이후 호주의 우메라 지역에서 회수되었습니다. 두 개의 별도 기관이 두 개의 별도 소행성을 실험실 보관으로 반환했습니다. 먼 잔해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증거로 바꾸었습니다. 두 임무 모두 유사한 절차적 리듬을 따랐습니다. 무균 도구, 통제된 용기, 그 순간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라벨입니다. 나사는 2020년 10월 20일 베누 샘플 수집을 문서화했습니다. 2023년 9월 24일 지구로의 전달을 확인했습니다. 밀봉 취급과 장기 큐레이션을 강조했습니다. 세 개의 별도 날짜가 하나의 검증된 체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베누에서의 수집, 밀봉 보관, 지정된 회수 구역에서의 지구 전달입니다. 작사의 하야부사2 미션은 호주 회수 조정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보관 요구 사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전한 하강, 위치 확인, 회수, 큐레이션을 위한 이후 운송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보존 기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짧은 이벤트를 아카이브로 변환했습니다. 몇 초의 접촉, 몇 분의 하강이 반복된 분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물질은 봉인되고 라벨이 붙고 등록되었습니다. 온도가 모니터링되고 오염이 방치되고 접근이 기록되었습니다. 샘플은 단순히 수집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보존되기 위해 처리되었습니다. 각 용기는 표준화된 문서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수집 날짜, 시간, 위치, 방법입니다. 하강 궤적이 기록되고 회수 타임라인이 기록되고 밀봉 절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오염되지 않았고 연쇄가 끊기지 않았으며 물질이 알려진 출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소행성은 수십억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샘플은 몇 밀리그램이라도 수십 년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탄생은 여기서 실험실 지식의 탄생입니다. 샘플이 안정적이고 카탈로그화되고 시간에 걸쳐 공유 가능해질 때 시작됩니다. 분석객의 샘플은 트로피가 아닙니다. 통제된 참조 지점입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증거는 다시 방문될 수 있을 때 현실이 됩니다.
실험실 벤치에서 작은 입자가 도구 아래 높였습니다. 분광계가 작동하고 현미경이 초점을 맞추고 화학 서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측정 값들은 베누와 류구라는 두 소행성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궤도, 다른 구성, 같은 보존 표준입니다. 두 기관 모두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물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록하고 오염 없이 보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접근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샘플이 확보되면 주인은 인간 접촉 없이 소행성을 재형성하는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햇빛, 충돌, 그리고 대기권 진입이 측정 가능한 끝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주 소행성대에서 대부분의 물체는 거리와 시간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궤도는 작은 힘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시 그려집니다. 장기 기준 기록은 햇빛 자체가 열재 봉사를 통해 궤도를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르콥스키 효과를 생성합니다. 나사의 시각화는 이것을 회전하는 소행성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넓게 이동시킬 수 있는 꾸준한 추진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미묘한 힘이지만 누적됩니다. 소행성은 태양을 향한 면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회전하면서 뜨거운 면이 멀어집니다. 열은 우주로 재방사됩니다. 이 재방사는 소량의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하루에 미세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측정 가능합니다. 궤도가 확장되거나 수축됩니다. 작은 소행성이 천천히 표류합니다. 효과는 크기, 회전 속도 및 표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사의 공개 자료는 햇빛이 소행성 경로에서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속적인 관찰 없이는 예측이 복잡해집니다. 조사 네트워크는 중앙 아카이브를 통해 조정되어 한밤의 움직임이 아닌 느린 추세를 감지하는 데 필요한 반복된 위치, 천문학을 제공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측정은 미묘한 변화를 밝혀냅니다. 궤도 요소가 천천히 진화합니다. 레코드는 표류를 추적합니다. 주벨트에서 대부분의 알려진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를 공전합니다. 크기 범위에 걸쳐 수백만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가족 그룹은 공유된 궤도 요소로 식별됩니다. 충돌 후 오래 지속되는 궤도에서 읽을 수 있는 파편화 역사와 일치합니다. 이 가족들은 먼 과거의 증거입니다. 하나의 큰 물체가 파괴되었고 파편이 유사한 경로에 남아 있습니다. 충돌은 주벨트에서 드물지만 시간 척도에 걸쳐 발생합니다. 두 소행성이 교차하면 상대 속도가 상당합니다. 충돌 시 운동 에너지가 파편화로 전환됩니다. 큰 물체는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이 조각들은 원래 물체의 궤도와 유사한 궤도를 상속받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크기, 회전 및 구성의 차이로 인해 경로가 천천히 분기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수백만 년 동안 식별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적 분석은 그룹화를 밝혀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기원을 재구성합니다. 파편화 이벤트는 궤도 분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충돌이 현재에 남긴 서명입니다. 지구에 가까워지면 다른 끝이 보입니다. 운석이 고속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불타면 나사는 이 이벤트를 유성으로 정의합니다. 물질이 땅까지 살아남으면 운석이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보존된 증거입니다. 대기권 진입은 관찰 가능한 죽음 경로를 제공합니다. 유성으로 불타거나 운석으로 회수되어 분류 및 큐레이션 됩니다.
대기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입자는 완전히 기화됩니다. 더 큰 물체는 표면 물질을 잃지만 핵심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존은 크기, 구성, 진입 각도 및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한 물체는 상층 대기에서 분해됩니다. 밀도가 높은 물체는 더 깊이 침투합니다. 철이 풍부한 운석은 돌이 많은 운석보다 더 잘 견딥니다. 진입은 빛과 소리로 기록됩니다. 관찰자는 밝은 줄무늬를 봅니다. 카메라는 경로를 포착합니다. 레이더는 궤적을 추적합니다. 음향 센서는 음파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측정은 삼각 측량을 허용합니다. 경로를 재구성하고 낙하 지역을 추정하고 회수 노력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운석은 실험실로 이동합니다. 나사의 공공과학 창고, 자료에 유지되는 정의에 맞춰 분류됩니다. 분석은 구성을 밝혀냅니다. 광물학이 조사됩니다. 동위 원소 서명이 측정됩니다. 각 운석은 태양계 역사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분석가에게 끝은 측정으로 정의됩니다. 스펙터클이 아닙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시스템은 천천히 변하지만 여전히 기록을 남깁니다. 우주에서 소행성은 파편화되어 여전히 가족으로 추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기에서 물체는 빛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트레이에 라벨이 붙은 돌로 도착합니다. 실험실에서 운석 트레이가 조명 아래 놓입니다. 각 샘플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발견 위치, 날짜, 질량입니다. 사진이 찍히고 조각이 섹션화되고 특성이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는 보관되고 제시되고 미래 연구를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운석은 소행성 연구와 함께 보존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느린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기관은 의도적인 개입을 시험합니다. 다음은 측정으로 설계된 충돌을 검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우주선이 작은 소행성 위성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최종 이미지는 거친 돌 질감으로 좁혀졌습니다. 23M14 UTC의 나이사의 DRT 미션은 디디모스 시스템의 보조 물체인 디모르포스에 의도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행성 방어, 기술 시연이었습니다. 이벤트는 미션 시간, 기기 출력 및 충돌 후 관찰 캠페인에 기록되었습니다. 충돌 자체는 몇 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주선은 6.66km의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최종 이미지는 표면 바위와 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접촉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디모르포스 표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분출물이 방출되었습니다. 궤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조사는 충돌 영상에서 궤도 회계로 이동했습니다. DRT는 새로운 증거를 생성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망원경 모니터링과 게시된 분석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추적 관측은 전 세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망원경은 디디모스 시스템을 향했습니다. 밝기 곡선이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르포스는 디디모스를 공전합니다. 각 궤도는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생성합니다. 충돌 전에 기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충돌 후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측정은 약 33분의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DRT의 핵심 성과였습니다. 알려진 임펄스에 의해 변경된 시계로 취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동료 검토 출판은 충돌 시간과 목표 시스템을 문서화했습니다. 이벤트를 정확한 타임 스탬프와 객체 지정에 고정했습니다. 후속 관찰은 궤도 기간 변화를 중심 결과로 정량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영화 같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파이프라인에 연결된 행성 방어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에피소드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전 측정, 이후 측정 및 최종 확인 단계로서의 출판입니다. 충돌 후 며칠 동안 망원경이 시스템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간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는 출판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나사의 행성방어조정국은 2016년에 설립되어 이 작업의 조직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미션과 모니터링입니다. JPL의 CNEOS는 센트리를 통해 같은 노력의 장기 지평선 측면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관찰이 나타날 때마다 지속적인 카탈로그 스캔 및 궤도 업데이트입니다. 과학 커뮤니티의 역할은 출판과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나타납니다. 충돌은 정량화되고 공유된 후에만 증거가 됩니다. 측정 전, 측정 후, 그리고 공유입니다. 이것이 DART 데이터가 따른 경로입니다. 분석객의 차분한 성취는 충돌 자체가 아니라 움직임의 측정 가능한 델타입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시스템은 예측 가능하게 반응할 때 읽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충돌 후 며칠 동안 디모르포스 주변에서 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확장하는 분출물 구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지가 흩어졌습니다. 시스템은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궤도 변화는 남아 있었습니다. 영구적이고 측정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실험으로서의 개입을 보여줍니다. 우주선은 도구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알려진 충돌이 궤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예, 측정 가능한 양만큼입니다. 디모르포스는 선택되었습니다. 디디모스의 위성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상대적으로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르포스는 디디모스를 공전했고 디디모스는 태양을 공전했습니다. 충돌은 내부 궤도만 변경했습니다. 외부 궤도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험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변경되었고 하나의 결과가 측정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도 모니터링이 계속되었습니다. 장기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간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모델이 검증되었습니다. 기술이 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보관되었습니다. 충돌 실험과 샘플 반환 후 더 넓은 그림이 돌아왔습니다. 반복된 만남과 긴 아카이브로 매핑된 태양계입니다. 최종 부분은 그 연속성을 따릅니다. 2025년 4월 20일 나사의 루시 우주선이 소행성 도널드 요한슨을 약 960km에서 비행했습니다. 만남에서 이미지를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사는 이 비행을 일상적인 수집 및 다운링크로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미션 타임라인에서 트로이 소행성을 연구하기 위한 더 긴 계획 내부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루시는 2021년에 발사되었습니다. 12년 미션이 계획되었습니다. 목표는 트로이 소행성이었습니다. 목성과 같은 궤도를 공유하지만 목성보다 60도 앞서거나 뒤처진 물체들입니다. 이 물체들은 태양계 형성 시대부터 남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루시는 여러 트로이 소행성을 방문할 것입니다. 각 비행은 이미지와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도널드 요한슨 비행은
기기 테스트였습니다. 카메라가 보정되었습니다. 타이밍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세스가 리허설되었습니다. 이미지는 소행성의 크기와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구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목표는 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트로이 소행성들이었습니다. 미션 타임라인은 주년을 뻗어 있었습니다. 각 비행에는 접근, 관찰 및 데이터 다운링크가 포함되었습니다. 각 목표는 고유한 궤도와 특성을 가졌습니다. 함께 그들은 태양계 역사의 샘플링을 제공할 것입니다. 루시는 수집가가 아니라 관찰자였습니다. 이미지를 지구로 전송하여 다른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에서 조사는 카탈로그 유지 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꾸준한 언어로 번역하는 공개 상태 페이지입니다. 나사의 JPL 소행성 워치는 CNEOS와 센트리 충돌 모니터링 역할을 설명합니다. 현재 다음 100년 이상 동안 알려진 중요한 충돌 위협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확신이 아니라 현재의 지식의 명세였습니다. 카탈로그는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궤도가 정제되었습니다. 충돌 확률이 재계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확률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일부는 추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소수는 주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스템은 지속적인 감시였습니다. 에피소드는 3가지 증거 유형을 연결합니다. 추적 기록, 반환된 샘플 및 통제된 편향 테스트입니다. 하나의 지속적인 검증 문화로 통합됩니다. 모든 스트랜드에서 시스템은 누적으로 표시됩니다. 각 측정은 마지막 측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만듭니다. 나사의 과학 미션 페이지와 이미지 릴리스는 지속적인 만남의 공개 문서화로 기능합니다. 날짜, 거리, 기기, 이름과 같은 고정된 숫자를 제공합니다. 극적인 프레이밍이 아닙니다. JPL의 CNEOS와 모니터링 도구는 배경에서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관찰을 업데이트된 궤도 솔루션과 장기 평가로 번역합니다. 국제 미션 전반에 걸쳐 샘플 큐레이션과 관찰 아카이브는 내구성 있는 종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기, 카탈로그 및 데이터 세트는 다시 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새로운 미션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아카이브가 깊어지면서 같은 절차가 더 꾸준한 확신으로 반복됩니다. 기록은 열려 있고 하늘은 중단 없이 계속 측정됩니다. 최종 에피소드는 시스템을 긴급성 없이 전체 규모로 유지합니다. 소행성은 남은 물질로 표시되지만 지속적인 문서화로도 표시됩니다. 기관에 의해 추적되고 미션에 의해 샘플링되고 실험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여전히 조용한 숫자로 존재합니다. 분석객의 태양계의 역사는 운동과 물질의 원장처럼 유지됩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연속성이 진정한 도구입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안내입니다. 추적 도구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카메라가 열렸고 소프트웨어가 이미지를 비교했으며 움직이는 점이 기록되었습니다. 매일 밤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카탈로그가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발견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주벨트 소행성, 안전한 거리에서 지나가는 지구 근처 물체들입니다. 그러나 각 발견은 시스템에 추가되었습니다. 각 궤도가 계산되었습니다. 각 물체가 카탈로그화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십만 개의 항목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항목에는
식별자가 있었습니다. 궤도 요소, 절대 등급, 관측, 히스토리입니다. 일부 물체는 수십 년 동안 추적되었습니다. 다른 물체는 최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움직임을 기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위험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궤도를 정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코드를 유지하고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했습니다. 데이터 큐레이터는 기록을 보관하고 접근을 관리하고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협업 노력이었습니다. 국가와 기관과 개인에 걸쳐 있었습니다. 관측소 자체는 산과 사막과 고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전문조사 망원경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목적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네트워크에 기여했습니다. 각 관측소는 측정을 중앙 아카이브에 제출했습니다. 각 측정은 검증되고 보관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망원경은 자동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관측을 예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전송했습니다. 다른 망원경은 인간 운영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하늘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화가 증가했습니다. 조사가 더 효율적인 되었습니다. 발견율이 증가했습니다. 각 새로운 소행성 발견과 함께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물체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본 것입니까? 소프트웨어는 카탈로그를 검색했습니다. 궤도를 비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물체이거나 알려진 물체였습니다. 때때로 모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추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각 물체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카탈로그에서 확인되거나 새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소행성은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수백 킬로미터였습니다. 가장 작은 발견된 것은 몇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크기 분포는 거듭 제곱 법칙을 따랐습니다. 작은 물체가 큰 물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충돌 파편화와 일치했습니다. 각 충돌은 많은 작은 조각과 몇 개의 큰 조각을 생성했습니다. 구성도 다양했습니다. 일부 소행성은 돌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철이 풍부했습니다. 일부는 탄소가 풍부했습니다. 분광 관측은 표면 구성을 밝혔습니다. 운석은 내부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샘플 반환 미션은 상세한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함께 이 데이터는 소행성 인구를 특성화했습니다. 궤도는 소행성을 그룹으로 조직했습니다. 주벨트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지구 근처 소행성은 지구 궤도를 넘었습니다. 트로이 소행성은 목성과 같은 궤도를 공유했습니다. 센타우루스는 외행성 사이에서 불안정한 궤도를 따랐습니다. 각 그룹에는 고유한 특성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구 근처 소행성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잠재적으로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물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궤도가 지구 근처를 지나갔지만 충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주에 깊게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은 특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들의 궤도가 지구에서 특정 거리 내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일정 크기 이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험 평가를 반영했습니다. 충돌이 중요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체들이었습니다. 각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에 대해 궤도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측이 통합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래 위치가 더 정확하게 예측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데이터는 위험을 배제했습니다. 궤도가 충돌 과정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때때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많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센트리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카탈로그를 스캔했습니다. 각 새로운 궤도 업데이트와 함께 시스템은 미래 충돌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소행성은 제로 위험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명목상의 위험을 보였습니다. 매우 소수는 주목할 만한 위험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위험이 있는 물체의 경우 결과가 게시되었습니다. 천문학 커뮤니티에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후속 관찰이 요청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데이터는 위험을 배제했습니다. 개선된 궤도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물게 위험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니터링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궤도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방어의 현실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진적 개선, 드물지만 중요한 발견들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을 정량화하며 위험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행성방어 조정국은 이 작업을 조정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사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관찰 캠페인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그것은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전 노력을 공식화했고 미래 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사무실은 여러 구성 요소를 조정했습니다. 지구 근처 물체 관측 프로그램이 발견을 지원했습니다. 행성 방어 조정 사무실이 위험 평가를 감독했습니다. 행성 방어 회의 그룹이 국제 대응을 계획했습니다. 함께 이 구성 요소들은 포괄적인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시스템은 발견, 추적, 특성화 및 완화를 포함했습니다. 각 단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발견이 소행성을 식별했습니다. 추적이 궤도를 정제했습니다. 특성화고 크기, 구성 및 회전을 결정했습니다. 완화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옵션을 개발했습니다. 완화 옵션은 다양했습니다. 운동 충격기는 속도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중력 트랙터는 천천히 궤도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핵 장치는 큰 소행성을 편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각 옵션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각각은 특정 시나리오에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충분한 경고 시간이 있으면 소행성을 편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DRT 미션은 이 원칙을 시연했습니다. 운동 충격기는 궤도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측정 가능했습니다. 기술이 검증되었습니다. 미래 미션은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우주선, 더 많은 에너지, 더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기본 물리학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경고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소행성이 일찍 발견되면 작은 변화로도 충분했습니다.
소행성이 늦게 발견되면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경고 시간을 최대화했습니다. 그들은 대응 옵션을 들렸습니다. 새로운 조사가 계획되었습니다. 더 큰 망원경, 더 넓은 시야, 더 민감한 탐지기입니다. 각 새로운 조사는 발견율을 높일 것이었습니다. 각 새로운 조사는 카탈로그를 완성할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위협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행성은 태양계 역사를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형성시대부터 남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태양계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샘플 반환 미션은 이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오사이리스 렉스와 하야부사2는 물질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실험실이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광물학이 연구되었습니다. 유기, 화합물이 식별되었습니다. 동위, 원소 비율이 측정되었습니다. 각 측정은 태양계 역사에 대한 제약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복잡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행성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역사를 가진 복잡한 물체들이었습니다. 일부는 변경되지 않은 원시 물질을 보존했습니다. 다른 것은 열 변성을 경험했습니다. 일부는 충돌로 파편화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재축적되었습니다. 각 소행성은 독특했습니다. 각각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성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분광 관측이 표면 구성을 밝혔습니다. 레이더 관측이 모양과 회전을 결정했습니다. 광도 곡선이 표면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각 관측 유형은 고유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포괄적인 특성화를 구축했습니다. 일부 소행성은 표면에 레골라스를 가졌습니다. 느슨한 입자의 층입니다. 다른 것은 고체 바위였습니다. 일부는 매끄러웠습니다. 다른 것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일부는 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깨끗했습니다. 각 특성은 역사에 대해 무언가를 밝혔습니다. 크레이터는 나이를 나타냈습니다. 레골리스는 충돌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매끄러운 영역은 최근 활동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소행성은 위성을 가졌습니다. 작은 동반자가 더 큰 몸을 공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충돌에서 왔습니다. 다른 것은 포획에서 왔습니다. 일부는 회전 분열에서 왔습니다. 각 메커니즘은 다른 특성을 생성했습니다. 관측은 형성 경로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너리 소행성은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궤도 기간이 질량을 결정했습니다. 상호 이벤트가 크기를 제공했습니다. 질량과 크기로부터 밀도가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밀도는 구성을 예약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DRT 표적 디모르포스는 바이너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디디모스의 위성이었습니다. DRT 이전에 시스템이 연구되었습니다. 궤도 기간이 측정되었습니다. 크기가 수정되었습니다. DRT 이후 시스템이 다시 연구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간이 측정되었습니다. 변화가 정량화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이전보다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루시 미션은 다른 목표를 가졌습니다. 트로이 소행성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체들은 주 벨트와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궤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구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역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차이를 특성화할 것입니다. 여러 트로이 소행성을 방문할 것입니다. 각각을 이미지화하고 분광 분석하고 비교할 것입니다. 트로이 소행성은 목성의 라그랑주점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들이었습니다. 물체는 목성과 같은 궤도를 따랐지만 목성보다 60도 앞서거나 뒤처졌습니다.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무리가 앞서 나갔습니다. 트로이 무리가 뒤처졌습니다. 함께 그들은 수천 개의 알려진 물체를 포함했습니다. 트로이 소행성은 태양계 형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외행성 영역에서 형성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목성 형성 중에 포획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은 나중에 포획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성은 그들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루시는 단서를 수집할 것입니다. 도날드 요한슨 비행은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기기를 테스트하고 절차를 연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는 성공적인 만남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물체 특성을 밝혔습니다. 팀은 다음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앞에 있었습니다. 미션 타임라인은 길었습니다. 12년이 계획되었습니다. 여러 비행이 예정되었습니다. 각 비행은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그들은 트로이 소행성의 포괄적인 연구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행성 과학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보이저 미션은 4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카시니는 토성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에 도달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각 미션은 수십 년간의 노력을 나타냈습니다. 계획, 건설, 발사, 순항, 운영 및 데이터 분석입니다. 각 미션은 다음 미션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루시는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전 미션의 교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신중한 계획, 세심한 실행, 장기 헌신입니다. 지구에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궤도가 정제되었습니다. 카탈로그가 성장했습니다.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각 발견은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각 궤도는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각 특성화는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태양계의 그림을 구축했습니다. 완전한 그림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각 새로운 발견은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각 새로운 측정은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이것이 과학 과정이었습니다. 점진적 축적입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작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각 연구는 이전 연구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열었습니다. 과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행성은 이 과정의 이상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수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접근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계 역사를 보존했습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과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특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더 많은 발견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조사가 더 많은 소행성을 찾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션이 더 많은 샘플을 반환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더 나은 특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각 진전은 이해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각 개선은 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과정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관찰, 측정, 분석 및 이해입니다. 시간을 두고 축적하고 세대를 걸쳐 구축하고 천천히 확실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급한 것이 아닙니다. 착실한 것입니다.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적적인 것입니다. 소행성 연구는 이 본질을 구현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국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기술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조용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이해를 구축하는 안내입니다. 망원경 돔에서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셔터가 열렸습니다. 카메라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저장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비교했습니다. 움직이는 점이 식별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주마다, 연도마다입니다. 실험실에서 샘플이 보관되었습니다.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습도가 제어되었습니다. 접근이 기록되었습니다. 분석이 예정되었습니다. 결과가 게시되었습니다. 샘플은 미래 세대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질문, 새로운 기술, 새로운 통찰력입니다. 우주에서 미션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주선이 순항했습니다. 기기가 보정되었습니다. 만남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다운링크 되었습니다.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미션은 수십 년간의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지구에서 카탈로그가 성장했습니다. 각 새로운 소행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궤도가 정제되었습니다. 각 특성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지식의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소행성은 조용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궤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그들은 열을 흡수하고 재방사했습니다. 그들은 존재했고 측정되고 연구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행성 형성 중에 일어났습니다. 45억 년 전입니다. 그들은 태양 주위의 원시 디스크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먼지와 가스가 응축되었습니다. 입자가 충돌하고 달라붙었습니다. 더 큰 몸이 성장했습니다. 일부는 행성이 되기에 충분히 커졌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소행성이었습니다. 주벨트에서 목성의 중력이 축적을 방해했습니다. 궤도가 교란되었습니다.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충돌이 성장을 파괴했습니다. 행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작은 물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소행성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충돌이 그들을 파편화할 수 있습니다. 중력 섭동이 그들을 태양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기권 진입이 그들을 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행성은 수십억 년 동안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궤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큰 충돌을 피합니다. 그들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소행성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잔재물입니다. 행성 형성에 남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내구성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풍부합니다. 초기 태양계를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영원히입니다. 인간 관찰자에게 그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은 위함입니다. 잠재적인 충돌입니다. 그들은 자원입니다. 미래의 채굴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입니다. 우주 미션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제입니다. 과학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연결입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것입니다. 소행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이해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입니다. 태양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입니다. 이 이해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의 장소에 대해입니다. 우리의 맥락에 대해입니다. 이것이 소행성 연구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실용적인 이점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들은 고대입니다. 그들은 보편적입니다. 그들은 지속됩니다. 소행성은 답을 제공합니다.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답조차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점을 넓힙니다. 그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작업은 계속됩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스캔합니다. 우주선이 샘플을 반환합니다. 실험실이 물질을 분석합니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각각은 그들의 역할을 합니다. 각각은 기여합니다. 함께 그들은 이해를 구축합니다. 이 이해는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합니다. 각 새로운 발견은 그것을 수정합니다. 각 새로운 측정은 그것을 정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합니다. 꾸준히, 누적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입니다. 수십 년 후 우리는 오늘날보다 더 많이 알 것입니다. 더 많은 소행성이 발견될 것입니다. 더 많은 샘플이 반환될 것입니다. 더 많은 특성화가 완료될 것입니다. 카탈로그는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소행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히 궤도를 돌 것입니다. 천천히 회전할 것입니다. 끝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구에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이해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서 그들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인내의 교훈입니다. 시간의 교훈입니다. 지속성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45억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증언합니다. 내구성의 증언입니다. 연속성의 증언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짧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수천 년입니다. 우리의 과학은 수백 년입니다. 우리의 개별 수명은 수십 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소행성은 수십억 년입니다. 별들은 더 오래됩니다. 우주 자체는 가장 오래됩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의 노력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더 큰 것과 연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간 자체와 연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장소를 보여줍니다. 작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소행성 연구는 이 연결을 구현합니다. 그것은 먼 과거를 연구합니다. 그것은 먼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것은 현재에 작동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적 본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용한 축적에서 의미가 나타납니다. 각 관찰은 작습니다. 각 측정은 미세합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패턴을 밝혀냅니다. 그들은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역사를 공유합니다. 소행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구합니다. 이 연결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깊습니다.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에 닿습니다. 우리의 기원에 닿습니다. 우리의 운명에 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주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별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업은 계속됩니다. 측정, 분석, 이해가 아닙니다. 연결, 인식, 경이로움입니다. 각 발견은 우리를 더 큰 것과 연결합니다. 각 이해는 우리의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각 통찰력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경이로움을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부산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속시킵니다. 경이로움 없이는 호기심이 없습니다. 호기심 없이는 탐구가 없습니다. 탐구 없이는 발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순환이 계속됩니다. 경이로움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호기심이 탐구로 이어집니다. 탐구가 발견을 가져옵니다. 발견이 경이로움을 새롭게 합니다.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가 유지됩니다. 그것은 지속됩니다. 소행성 연구는 이 순환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됩니다. 밤하늘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그것은 호기심으로 계속됩니다. 이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것은 탐구로 진행됩니다. 망원경, 우주선, 실험실입니다. 그것은 발견에 도달합니다. 각 새로운 소행성, 각 새로운 특성, 각 새로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각 발견과 함께 경이로움이 새로워집니다. 우주는 더욱 놀랍습니다. 소행성은 더욱 매혹적입니다. 우리의 연결은 더욱 분명합니다. 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소행성 연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실용적인 이점이 아닙니다. 과학적 결과가 아닙니다. 연결, 이해, 경이로움입니다. 이것들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정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합니다.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용한 축적에서 무언가 심오한 것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성장합니다. 그것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관점을 확장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우리의 맥락을 넓힙니다. 밤하늘에서 소행성은 계속 움직입니다. 조용히, 꾸준히, 영원히입니다. 그들은 45억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구에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이해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찰합니다. 우리는 측정합니다. 우리는 연구합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습니다. 우리의 기원을 찾습니다. 우리의 맥락을 찾습니다. 우리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소행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관점입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할 이유를 찾습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연구하고, 이해할 이유를 찾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망원경은 여전히 하늘을 스캔할 것입니다. 우주선은 여전히 샘플을 반환할 것입니다. 실험실은 여전히 물질을 분석할 것입니다. 연구자는 여전히 데이터를 해석할 것입니다.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히, 꾸준히, 영원히입니다. 그리고 소행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궤도를 돌고, 회전하고,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연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연구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탐구합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찾습니다. 우리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임을 배웁니다. 별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전체에 속합니다. 우주에 속합니다. 존재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찾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맥락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소행성 연구의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단순히 이해가 아닙니다. 통찰력입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찾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소속을 찾습니다. 우리는 연결을 찾습니다. 우리는 집을 찾습니다. 밤하늘에서 소행성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들은 45억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됩니다. 그들은 견딥니다. 그들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측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우리의 의미를 찾습니다. 실험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들은 현미경 아래 작은 입자들을 계속 검사합니다. 각 측정은 더 큰 이야기에 기여합니다. 베누에서 온 물질 한 조각은 태양계 탄생 당시의 조건을 밝혀냅니다. 류구의 샘플은 물과 유기 화합물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석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여행입니다. 분광기의 빛이 샘플을 통과하면 45억 년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광물의 결정 구조는 온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위 원소 비율은 방사성 붕괴의 시계를 제공합니다. 유기 분자의 존재는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우주 전체에 분포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각 분석 세션은 조심스럽게 계획됩니다. 샘플은 귀중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각 측정은 물질의 일부를 소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설정됩니다. 비파괴 기술이 먼저 사용됩니다. 파괴적 분석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데이터가 기록되고 보관되고 공유됩니다. 실험실 노트북에는 관찰이 채워집니다. 디지털 파일에는 스펙트럼이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결과가 업로드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적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미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샘플 반환 미션의 힘입니다. 그들은 단일 측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내일 측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지 않은 것이 내년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샘플은 기다립니다. 환자이고 안정적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격 관측도 계속됩니다. 분광 조사는 수천 개의 소행성을 특성화했습니다. 각 스펙트럼은 표면 구성을 밝혀냅니다. 일부 소행성은 탄소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은 규산염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금속과 서명을 나타냅니다. 각 유형은 다른 형성 조건을 나타냅니다. 레이더 관측은 모양과 회전을 제공합니다. 큰 접시, 안테나가 무선 펄스를 전송합니다. 소행성에서 반향이 돌아옵니다. 반향의 지연과 도플러 이동이 측정됩니다. 여러 관측으로부터 3D 모델이 구성됩니다. 표면 특징이 해결됩니다. 회전 상태가 결정됩니다. 광도 곡선은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밤새 밝기가 모니터링됩니다. 주기적 변화가 기록됩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회전 기간이 추론됩니다. 모양이 제약됩니다. 표면 특성이 추정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술은 포괄적인 특성화를 구축합니다. 각 관측 유형은 고유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함께 그들은 전체 그림을 형성합니다. 크기, 모양, 구성, 회전입니다. 각 소행성이 특성화됩니다. 각각이 이해됩니다. 각각이 카탈로그화됩니다. 카탈로그 자체가 연구 도구가 됩니다. 패턴이 나타납니다. 상관관계가 발견됩니다. 가설이 테스트됩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 크기는 회전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구성은 궤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가족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합니까? 통계적 분석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합니다.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의 데이터가 결합됩니다. 추세가 식별됩니다. 이상치가 조사됩니다. 모델이 개발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개별 측정을 넘어서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인구 전체를 특성화합니다. 이 인구 수준 이해는 태양계 진화를 제약합니다. 크기 분포는 충돌 역사를 반영합니다. 구성 추세는 형성 조건을 나타냅니다. 궤도 구조는 중력 진화를 보여줍니다. 각 특성은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함께 그들은 일관된 그림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강역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이 지속됩니다. 일부 관찰은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일부 소행성은 예상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소행성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들의 회전 속도는 그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퍼즐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설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부 강도입니다. 응집력입니다. 중력 집합체입니다. 각 가설은 다른 예측을 만듭니다. 각각은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추가 관찰이 수행됩니다. 레이더 이미지가 내부 구조를 조사합니다. 조석 만남이 강도를 테스트합니다. 회전 상태가 모니터링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일부 소행성은 실제로 중력 집합체입니다. 잔해 더미입니다. 중력에 의해만 함께 유지됩니다. 이 발견은 영향 역학에 대한 이해를 변경합니다. 중력 집합체는 고체 암석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충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들은 파편화에 저항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존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편향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 집합체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ART 미션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르포스는 잔해 더미일 수 있습니다. 충돌은 예상보다 큰 분출물을 생성했습니다. 궤도 변화도 컸습니다. 이것은 느슨한 내부 구조와 일치합니다. 그것은 또한 운동 충격기의 효율성을 입증합니다. 느슨한 물체에서도 작동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미래 미션을 알립니다. 우주선 설계가 조정됩니다. 목표 선택이 정제됩니다. 데이터 수집 계획이 업데이트됩니다. 각 미션은 이전 미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각은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각각은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누적 과정은 우주 탐사의 핵심입니다. 단일 미션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단일 측정은 모든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미션은 기여합니다. 각 측정은 추가됩니다. 함께 그들은 지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성장함에 따라 질문도 진화합니다. 초기 연구는 기본 특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크기, 궤도, 구성입니다. 나중 연구는 더 미묘한 세부 사항을 탐구합니다. 내부 구조, 표면 과정, 진화 역사입니다. 각 대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행됩니다. 이해가 깊어집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소행성에 대해 오늘날 수십 년 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화를 추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행성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태양계를 이해합니다. 소행성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궤도는 행성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들의 구성은 형성 조건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태양계 진화와 얽혀 있습니다. 소행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행성 형성을 배웁니다. 우리는 중력 역학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충돌 과정을 조사합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그 현재 상태에 도달했는지 이해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소행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편향 전략을 알립니다. 그것은 미래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식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응용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이면서도 실용적입니다. 이 이중 특성은 소행성 연구를 특히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호기심과 주의 모두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이해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과학을 사회에 연결합니다. 그것은 연구를 공공이익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업은 계속됩니다. 여러 기관에서, 여러 국가에서, 여러 분야에서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스캔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우주선을 설계합니다. 지질학자들이 샘플을 분석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역학을 모델링합니다. 각 그룹은 기여합니다. 각각은 협력합니다. 함께 그들은 진행합니다. 이 협업 정신은 소행성 연구의 특징입니다. 단일 기관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단일 국가가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글로벌 커뮤니티가 놀라운 것을 달성합니다. 물체가 추정됩니다. 미션이 실행됩니다. 샘플이 반환됩니다. 위험이 평가됩니다. 이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공유됩니다. 결과가 자유롭게 게시됩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과학자, 아마추어 천문학자, 학생, 대중입니다. 각각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방성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과학 윤리에서 나옵니다. 지식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발견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혜택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그것은 소행성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합니다. 학생들이 운석을 분리합니다. 시민 과학자들이 궤도를 정제합니다. 각 기여가 중요합니다. 각각이 인정됩니다. 각각이 노력을 진정시킵니다. 이것은 과학의 미래입니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포용적입니다. 국경을 넘어, 분야를 넘어, 세대를 넘어 작동합니다. 그것은 도전에 대한 우리의 집단 대응입니다. 기회에 대한 우리의 공유 추구입니다. 이해를 향한 우리의 공동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정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조사가 계획됩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가 2025년에 작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전례 없는 속도로 스캔할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탈로그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해는 비례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우주 기반 미션도 계획됩니다. 애니오 서베이어가 소행성 추적을 위해 저궤선 우주 망원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물체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크기를 더 잘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 기반 조사를 보완할 것입니다. 함께 그들은 포괄적인 카탈로그를 구축할 것입니다. 샘플 반환 미션도 계속됩니다. 일본은 MX를 계획합니다. 화성 위성 미션입니다. 그것은 포브스에서 샘플을 반환할 것입니다. 포보스는 포획된 소행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물질은 외행성 형성 영역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과학적 영역을 열 것입니다. 네이사는 비사이키를 보냅니다. 금속이 풍부한 소행성으로의 미션입니다. 비사이키는 파괴된 원시 행성의 핵심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행성 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행성의 깊은 내부에 대한 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 미션은 고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특정 질문을 다룹니다. 그러나 모두 더 큰 노력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소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파악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찾습니다. 소행성은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을 보유합니다. 물, 금속, 히토류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미래 우주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너머의 지속 가능한 존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채굴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지한 계획입니다.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션이 제한됩니다. 경제성이 평가됩니다. 도전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잠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행성에서 물을 추출하는 것은 로켓 연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채굴하는 것은 우주 건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를 회수하는 것은 지구 공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각 가능성이 탐구됩니다. 각각이 개발됩니다. 각각이 미래 세대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오늘날의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소행성 채굴은 소행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자원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지식은 오늘날 수행되는 연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실행되는 미션에서입니다. 오늘날 축적되는 데이터에서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연결됩니다. 오늘날의 조사는 내일의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의 샘플 반환은 미래의 채굴을 알립니다. 오늘의 특성화는 미래의 착륙을 안내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됩니다. 각 성취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책임을 제기합니다. 소행성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누가 그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것들은 열린 질문입니다. 그들은 국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신중한 거버넌스를 요구합니다. 우주 조약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조약입니다. 그것은 우주 활동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것은 천체의 국가 전류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원 추출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이 달 활동을 위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소행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상호 운용성, 공간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양입니다. 이것들은 미래, 거버넌스를 위한 좋은 기반입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작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윤리적, 정치적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이해관계자와 공공의 투입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소행성 활용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유익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례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해야 합니다. 활용이 현실이 되기 전에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정책을 만나는 곳입니다. 연구가 거버넌스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해가 책임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정책이 없으면 활용이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없으면 자원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미래 세대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계획으로 소행성 활용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탐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발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책임은 그에 상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주의 깊게, 의도적으로, 책임감 있게입니다. 우리는 소행성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원을 특성화합니다. 우리는 접근 기술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각 단계가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각 결정이 신중하게 평가됩니다. 태양계의 긴 기록에서 각 만남이 이해를 새롭게 합니다. 각 측정이 지식을 깊게 합니다. 각 발견이 경이로움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운동의 느린 리듬에서 생명은 변화의 조용한 숙달을 드러냅니다. 새로운 조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아카이브가 깊어지면서 같은 절차가 더 꾸준한 확신으로 반복됩니다. 기록은 열려 있고 하늘은 중단 없이 계속 측정되며 우주는 자신의 역사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리듬으로입니다. 잘 자요. 부드러운 꿈을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